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 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 채무자 채무 조정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기간 연체간 채무의 채무 소재 확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이 밖에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는 없지만 또 고금리 대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또 과중 채무자 채무 조정, 개인 회생, 개인 파산,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제도 등 개인 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전화가 어려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연체한 채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고 이 밖에도 과중 채무자 채무 조정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은 장기간 연체한 채무의 채무 소재 확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될 경우에는 본인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보죠? 네, 연체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채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 거래나 신용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그 거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체가 얼마 안 되거나 대출이 발생한 채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체가 오래된 경우에는 네. 이게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예. 이유는 이제 채권을 매각을 하면 신용정보원에서 거래 내역이 지워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곳은 부실채권 매입회사이고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금융회사가 이제 금융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업체나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채무에 대해서 신용정보 기록을 갖다 등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매입이 되는 순간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무가 아주 연체가 오래되어 가지고 7년 이상 연체가 경과하면은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서 그 기록이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채무 확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느 사이트에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연체가 얼마 안 되고 정상적으로 신용 거래를 하거나 연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연체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사이트는 이제 크레딧 포유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www.credit 숫자 4 u.or.kr 그리고 인터넷 검색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이라고 검색에 한글로 그냥 한국신용정보원 네, 클릭하시면 그렇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신용정보원 외에 개인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그다음 KCB 신용평가 정보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나이스 지킴이, 그다음에 그 KCB 개인 신용평가 정보 올 크레딧 포유 올 크레딧 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검색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채무 정보나 신용 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신용정보원이라든가 나이스 개인 신용평가 정보 또 KCB 신용평가 정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본인의 채무 이력이 정확하게 본인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연간 이제 1회나 2회 정도는 무료로 신용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컴퓨터가 없거나 네. 또는 뭐 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뭐 유선 전화도 좀 가능할까요? 한국신용정보원의 네. 소비자보호실의 유선을 통해 가지고 본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문의하실 것 같으면 1544에 1040으로 1040번. 네, 네. 이렇게 문의를 1544에 1040번. 유선 예, 확인도 할 수 가능하다는 있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장기간 연체한 채무의 채무 소재 확인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하면 모든 기록이 나와 있다고요. 또 전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유선 확인도 가능합니다. 1544에 1040 전화하시면 본인의 채무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저희 밖에도 가중채무자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개인회생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과중채무로 어려움 겪고 계신 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훈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921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최근에 채무가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최근에 채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당장 채무 조정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있는데요. 네.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제약이 있고요. 네. 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다가 통해서 면책을 받으려면 그 채무의 어떤 사용처를 다 일일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 정상적으로 소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는 면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생한 채무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당장 채무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년 정도 채무 기간이 돼야 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발생 시점 기준이 있고 연체 기준이 있고 그런데요. 근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발생 시점 기준만을 봅니다. 발생한 지 1년 정도는 경과해야지 그런 부분의 소명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발생 시점이 6개월은 좀 경과해야지만 조정에 애로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채무 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자 채무 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원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 연체한 채무,
월급 신용 정보, 또 나이스 개인 신용 평가 정보, KCB 신용 평가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긴 했는데요. 네. 채권 자체를 채권이 연체가 6개월 이상 경과를 하면은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부실 채권 매입회사로 이제 매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채권이 매각된 경우에는 기록에서 신용정보 조회 기록에서 이제 보여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조회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체를 했는데 7년이 경과했다고 하면은 매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 가지고 기록 보존 기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채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갖다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이런 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딱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에 채권자 변동 시스템 변동 조회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채권이 매각된 경우에 채권자 변동 정보를 통해서 일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 변동 조회 시스템에 등재하는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채권은 매각된 부분이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또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게 완벽하게 모든 채무를 장기 연체 채무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일단은 없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몇 가지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렇게 채무 기록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채무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보여지지만 않는다는 겁니다.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받고 싶다고 할지라도 네. 채무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채무 확인이 안 되니까 채무 조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 기록은 없지만 채무는 그대로 채무는 남아있기 남아있고 때문에 개인 신용은 그대로 하락되는 추세고 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럴 네,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이제 아주 오래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신용불량자에서는 해제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독촉이나 초심이나 압류나 강제집행이나 이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채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본인은 다 해결한 것 같아 보였는데 네. 갑자기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매각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채권을 갖다 금융회사들은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 자산 건전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부실 채권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그게 비중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부실화된 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곳으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매각이 필연적으로 이제 따를 수밖에 없고 최근에도 뭐 그런 매입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수백 개, 수천 개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 장기 연체 채권의 경우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이제 연체를 했는데 연체 기록이 예를 들면 2000년 1월 1일 날 등재가 됐다고 하면은 연체 기록은 일반적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요. 근데 연체를 등재를 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면은 이게 기록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규약에 따라 가지고요. 네. 그러면 2007년도 1월 1일 날은 그 기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여지지 않게끔 기록 보존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없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예 없어지면 네. 채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기록만 안 보이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 개인 연체 채무를 종합적으로 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은 모든 채무를 조회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요. 신용회복위원회 경우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이나 채권자 변동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하는 게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7년 후 경과되면 신용정보 본인의 그 기록은 찾아보기가 힘들겠나요? 예. 보통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면 예. 모든 채무 정보가 조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그런 부분을 상담을 하는 거는 좋은데요. 네. 다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채무 상담을 갖다가 예약이나 이렇게 요청하시기 전에 미리 채무를 파악하시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도 그 채무 파악 절차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또 이 채무 네. 확인은 어떻게 이렇게 기록까지 없어진다면 네.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네. 없는 건가요? 예, 완벽한 해결 방안은 없지만은 네. 여러 가지 수단을 갖다 병행해가지고 채무 확인을 하면은 그래도 대부분 채무 파악은 가능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방법이 많이 쓰여졌는데 네. 채권 추심이나 이제 채권 금융회사가 채무를 추심 독촉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채무자 앞으로 독촉장이나 애고장 같은 걸 발송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내역을 모았다가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독촉장이 왔으니까 내 채무가 이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그걸 보고 채무 파악을 추가적으로 해서 소재를 갖다 파악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록이 삭제가 되면은 아예 뭐 연체 통보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독촉장은 계속 예, 발부가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럼 독촉장이 발부가 되는 건가요? 이게 기록 삭제가 되면 없을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럼 독촉장을 받게 그러니까 되는 신용정보 기록하고 채권 채무의 어떤 계약 관계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은 기록일 뿐이고요. 네. 예. 채권 자체가 이제 성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무를 갚지 않으면 계속 연체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채권자는 이제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 추심을 하기 위해서 보통 채무 명의를 득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 강제 집행할 근거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촉이나 이런 부분을 또 뭐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독촉이나 강제 집행을 갖다가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예고장이나 이런 걸 갖다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뭐 한 자리에서 계속 오래 살 경우에는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관해서 채무 확인이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잦은 이사로 이런 독촉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촉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이제 채무자가 추심 독촉을 받고 있는 채무자들은 보통 주소지 이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변경되면 독촉장이 그쪽으로 발송된 주소지로 이제 도달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촉장을 계속적으로 뭐 금융회사 매월 월별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올해 연체가 되면은 띄엄띄엄 발송하면 몇 년에 한 번씩 발송할까 말까 하고 실질적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독촉장을 아예 그냥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채무 확인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무가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면 독촉장으로 이렇게 채무를 확인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러 군데 뭐 5군데에서 10군데 있는 부분 독촉장을 다 모으려고 하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지만 독촉장이 다 모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게 독촉장은 채무가 이제 여러 군데 있지 않고 소수 채권 기간에 이제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좋고요. 또 뭐 조정을 했는데 추가로 이제 어디서 날라왔다라고 하면 추가 포함을 갖다 위해 가지고 이 독촉장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장기간 연체된 채무 확인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0105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이 채무가 좀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몇 살 정도 되면 채무가 좀 조정이 되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나요? 네.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채무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고요. 연세가 네. 이제 많이 되셨다고 할지라도 채무는 없어지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좀 극히 예외적인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도록 연장 조치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할지라도 채무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채무 조정을 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 60세 이상이나 70세 이상 고령자분이 장기간 연체된 채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 채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면율이나 이런 부분을 더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상환 부담을 많이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은 좀 많이 해줄 수 있지만 아예 소멸되지는 않는다. 장기간 연체된 채무요. 그리고 법원에 이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에 있어서 이제 소득 증빙이나 이제 파산 면책을 허가함에 있어 가지고 소득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고령자신 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진술로서 아주 고령자시면은 당연히 뭐 이제 소득 경제 활동을 갖다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고 소득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런 증빙을 갖다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가볍게 있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장기 채무 확인 방법, 이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도 사건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상담 전화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가중 채무요. 가중 채무요? 네네. 예. 삼금융인가? 뭐, 이렇게, 은행권 말고, 이런 데서 빌렸는데,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거를, 채무가 있다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네. 예, 그건 어떤 경우죠? 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업체에서 이제 채무를 갖다가 빌리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업체가 채권, 그게 신용정보상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등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등재를 하지 않았었어요. 신용정보 조회표상에. 최근에는 이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부업체는 그 신용정보 조회표상에 등재 기록을 딱 할 의무가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현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긴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의 대부업체 채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등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을 한국신용정보원 통해서 이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만일에 이제 거기서 조회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무가 이제 연체가 되고 그러면 채권자가 이제 강제 집행을 하고 또 이게 채권이 5년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멸되는 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으시면 끊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원주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수 교수 모시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